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구철시공 현 국가철도공단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연봉에 대한 부분은 제가 3,739만원 정도의 철도 중에서는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이다.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국가철도공단의 채용 일정은 시험은 10월 24일인데요. 10월 4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좀 공을 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 장소가 서울과 대전을 각각 선택 가능한데요. 먼저 지원하신 분에게 우선권을 주시기 때문에 얼른 빨리 자소서 제출하시고 필기시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을 보면요. 이번에 일반, 장애, 보훈, 고졸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사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쭉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토목이 역시나 제일 많아요.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고졸도 꽤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다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하는 자격증 사항들은 이미 공고문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미리미리 챙겨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상반기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했는지 서류 응시 인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는 2,872명, 토목 881명, 전기는 1,740명 정도로 해서 꽤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다.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 연도까지는 30배수였는데요. 20배수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89%나 해당하는 인원이 떨어졌다. 서류 전형에서 80%에 가까운 대부분의 기술직 그리고 토목조차도 65%나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경쟁률을 보지 마시고 몇 명이 지원했을 때 몇 명이 합격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와 면접을 거쳐서 최종 경쟁률은 이렇게 사무는 200대 1이 넘었고요. 다른 직렬들도 이렇게 100대 1이 넘은 곳들이 있을 만큼 정말 여러분 이 국가철도공단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무 같은 경우에는 14명 선발하는데 2,872명이 도전을 하셨고 불합격 인원이 이 중에서 14명을 빼고 모든 분들이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99.5%예요. 즉 최종 합격률은 0.5%로 1%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은 205대 1이고요. 토목도 1.6대 1 정도가 나왔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건축도 392명 4등 안에 들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낮고요. 전기, 기계 각각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가점 사항은 다 받으셔야만 하고요. 여기 자격증 가점, 일반 가점, 청년 인턴 가점이 있죠. 이런 5%, 2%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는 점 꼭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실근무 경력이 만 3년 이상 되시는 분에게도 가산점을 주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곳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챙기세요. 이거 엄청 큽니다. 서류 전형 역시 제일 중요한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다 바뀌었어요. 근데 뭐 묻는 포인트는 비슷한데요. 과거에 철시공 시절에 썼던 내용들을 조금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원자가 학업 수행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겪었던 큰 어려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느낀 점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 있죠. 단순히 몸이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적으면 메리트가 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는 전 단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어려움을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극복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해서 느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절대 자소서 작성하는 거나 필기, 면접 이런 취업 준비 생활 속의 어려운 부분을 적는 거는 추천드리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역량이 처음에 더 빨리 쌓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그 상황을 좀 떠올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도 보시고 지식과 기술 파트 쪽 보시면서
꼭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틀잡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5가지 항목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문장화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필수 역량은 무엇인지, 그 역량을 지금까지 쌓기까지 힘들었던 과정은 언제였는지, 왜 힘들었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입사 후에 활용할 것인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항목은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그리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결했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구철시공, 국가철도공단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돌발 상황을 미리 예상을 했고, 그 부분을 대처를 하기까지 내가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돌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행동이 가장 돋보이는 스토리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러분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동이 가장 돋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다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던 그런 스토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속 팀의 특징과 그 팀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목표 달성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는지, 사전에 플랜 B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시를 했다고 해도 되고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빠르게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과 느낀점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번 항목은 가볍게 끝나게 됩니다. 어떤 목표 단계에서 돌발 변수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안을 미리 지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주신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을 볼게요. 이거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꼭 이 부분은 뭐 직업윤리나 이런 거를 적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보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통, 안전, 혁신, 공정, 이 4가지를 중시를 하는데요. 꼭 이게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도 혁신, 꾸준히 계속 도전을 하고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변화해야만 한다, 이런 가치관을 지닌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공공윤리나 직업윤리 중에서 준법성이나 아니면 책임감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차별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떤 무언가에 도전을 했던 사례, 엄청 힘들게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사례, 내가 이렇게 계속 무언가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에 가셔도 이 부분은 분명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의 핵심 가치와 나의 비전을 한번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략 목표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소서는 간략하게 공공기관인인데 국가철도공단인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 중요한 자질과 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나의 사례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 3번 항목도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4번이에요. 4번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나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요, 사회 활동 중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기부라든지 헌혈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 행동을 하시는 그 이유까지 정리를 해주셔야만 해요. 만약에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시면 꾸준하게 희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가치 창출 인재 여기 있듯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생인이에요.
조직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행동, 그 행동을 한 이유,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사례를 강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타적인 마인드가 돋보인다고 하면은 잘 적어주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사회활동 내용과 지속기간, 그리고 이 활동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 활동 안에서 나의 역할과 이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항목을 왜 국가철도공단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번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 선택 이유, 동기죠. 직무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이 지원 동기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여러분들의 경쟁력, 그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이 지식 안에는요, 책으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했던 과정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시공이 지난 5번 자소서 항목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직무기술서 안에 지식과 기술 쪽을 좀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역량과 이런 부분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면 나의 역량이 어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 시에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를 할 만한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접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좀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국가철도공단이 어떤 주요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의 발전에 내 개인이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가능한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관점에서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던 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보세요. 계속 무언가가 생기고 있고 환경적인 요소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자소서에서도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혁신계획,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미션과 비전과 경영 목표, 핵심 가치, 혁신 목표, 방향, 과제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쭉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면접까지 감안하신다고 하면 꼭 이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자소서에도 쓸만한 내용들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혁신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셔야만 또 면접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2배수로 선정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꼭 잘 보셔야만 합니다. 필기시험 유형은 NCS랑 전공이랑 두 가지 각각 이렇게 반반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국가철도공단을 목표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미리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면접을 잘 보셔야 하는데 직업기초 능력 면접과 직무수행 능력 면접을 각각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철도공단에 들어가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기업 입장에서 설명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합격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할 수 있는 이제 인성적인 평가만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어요. 철시공 많은 합격자들이 나오거든요.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핵심은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잘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 알고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짧고 굵게 빠르게 알아보았고요.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자소서 제출 미리미리 하신 다음에 필기시험 공부 빨리 하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면접까지 가셔서 꼭 면접 코칭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지원하시는 분들 또 서류에서 탈락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최대한 여러분들 서류 잘 정리하신 다음에 제출 잘 하시고요. 꼭 필기시험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고요. 나중에 필기 합격자분들을 위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